안녕하세요. 완전마구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비트코인 캐시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하드포크가 5분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자, 이번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는 이전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조금 지배적이었죠. 자, 요거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 캐시를 이 지원하는 그 거래소들은 대부분 하드포크 스냅샷을 지원한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입출금은 모두가 금지된 채로 가두리 상태에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주요적으로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과 같은 하락, 급락은 안 나온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면 급락에 따른 단기 수익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자, 이번 하드포크는 시간이 중요하고요. 예전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블록, 그러니까 특정 블록이 생성이 되었을 때 하드포크가 진행되었지만 이번 것은 특정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자, 앞으로 다가오는 9시에 이 하드포크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소 공지가 그런데 한국 거래소들은 주말에 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스냅샷이 되었다 안 되었다 확실하게 공지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대부분 거래소 공지들 살펴보면 거래소 공지들은 저 주말에 잘 안 나와요. 어떤 것이든. 근데 또 하드포크가 좀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공지를 해줄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업비트나 빗성 공지들 보시면요, 월요일부터 공지가 쫙 올라오고 이 주말 사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거의 잘 안 올라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전 주말인 6일에서 9일 사이, 자 6일까지 금요일까지는 공지가 올라오지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공지가 안 올라오고 월요일부터 공지가 시작된 거 좀 살펴보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하드포크 일정도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 그러니까 확실한 공지가 떠야 스냅샷이 된다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실 수 있어요. 이것은 업비트나 저 빗썸 둘 다 똑같이 예정이라고만 적혀져 있습니다. 요건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낸스 포함 다른 거래소 전부 이 스냅샷이 지원이 되고요. 대부분의 거래소, 지금 그 비트코인 캐시를 거래하실 수 있는 대부분의 거래소, 중소형 거래소들도 대부분 지원한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번 하드포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하드포크가 되면 그 분리가 될 그 체인에서 나오는 그 코인이 발생이 되면 그 코인도 대부분은 다 지원을 하겠다. 상장은 시킬지 안 시킬지 공지가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 그 에어드랍이 나오면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요게 저도 조금 그 가장 관심이 가던 내용이라서요, 요거 좀 같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다음에 제가 뭐 계속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뉴스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는 살펴봤지만 지금 대부분의 얘기는 그래요. 대부분의 얘기는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캐시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이 스냅샷이 받고 나면 조금 가격 하락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나 이전과 같은 일은 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전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전의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요때였죠. 이때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ABC 1분 남았네요. 자,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가 되면서 요때 그 말 많았던 크레이그
크레이그, 비트코인 SV의 장시자인 크레이그와 그 말들이 너무 많아서 이때의 경우랑은 지금은 조금 다르다. 대부분은 비트코인 ABC 진영, 그러니까 기존 진영을 지지하는 분위기고, 그때와 같은 큰 하락은 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보는 내용이었어요. 올라도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아마도 요 하드포크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좀 네트워크가 그 안정화가 되면 자, 스냅샷이 찍혔어요. 자, 9시고, 자, 여기도 업그레이드 완료 표시까지 떴습니다. 자, 차트 살펴보시죠. 자, 우선은 스냅샷이 찍히고 나서 이 스냅샷이 찍히고 난 직후에 매도하는 그 물량들은 꽤 많아질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고요. 이 급락이 나오면 급락에 따른 그 단기 수익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것들이 좀 더 많을 것이라 보여요. 자, 지금 딱 그 스냅샷이 되었기 때문에 이 스냅샷, 자, 조금 더 살펴보죠. 스냅샷이 지금 딱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 이제 매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시 47분이고요. 어찌됐든 이러고 나서도 이 네트워크는 이제 그 큰 이슈가 없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큰 이슈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고자 할 때 하는 방향을 조금 더 면밀히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긴 합니다. 9시 되면 바로 이렇게 그 스냅샷을 받고 바로 던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스냅샷 완료에 대한 공지가 나왔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대부분의 거래소는 그 아마도 요거 공지를 좀 해줄 거는 같은데요. 다른 내용이 있는지 각 거래소들을 조금 확인해 보는 게 낫겠죠. 빗썸, 바이낸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아마도 가장 먼저 빠르게 그 내용들을 전달을 하더라고요. 바이낸스 48분 전, 1시간 전이었고, 바이낸스 쪽에는 아직 그 공지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BCH 일시 중단 안내, 잔고 스냅샷 시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각 거래소들, 대형 거래소들은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캐시는 BCHA 체인과 BCHN 체인으로 분리될 예정이고, 채굴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체인이 BCH로 유지될 예정이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처럼 BCHA 체인이 그 비트코인 캐시에 원래 있었던 것으로 유지될 생각이죠. 자,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그 하드포크 완료되었고요. 약 3분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자, 9시 3분 정도고요. 이전과 같은 그 급하락, 보통 우리가 그 하나의 스냅샷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조금 하락률이 높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20%까지도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한 7, 8% 정도의 하락률, 그러니까 기존에 그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내용들처럼 이전과 같은 80%의 하락이 안 나오는 것이 우선은 대부분의 의견이었던 것처럼, 이전에 그 비트코인 SV가 떨어졌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진짜 그 폭포수처럼 내렸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이전에는 비트코인 캐시의 그 하드포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정말로 폭포수 같은 일이 벌어졌었고요. 근래에 여기 요 구간들 올라오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거래소에 그 비트코인 캐시의 유입이 아주 많이 되었다. 11월 11일과
11월 12일. 그러니까 이게 이전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거래소에 유입을 많이 시켰다. 거래소에 유입을 많이 시켰다라는 말은 그만큼 매도 수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약 3일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라 이미 그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나왔을 확률이 더 높죠. 그리고 지금 여기 업비트 가격만 이렇고요. 지금 전체적인 거래소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씩 틀릴 거예요. 자, 업비트는 26만 3천원, 업비트는 26만 3천원, 빗썸은 26만 4천원이고요. 이쪽에 바이낸스 쪽도 확인해보죠. 바이낸스 쪽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김프 여프 사이트를 통해서 BCH 가격 지금 차이가 나요. 자, 다른 것들하고는 다릅니다. 자, 해외는 조금 더 떨어졌네요. 해외는 26만 1,0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국내 가격은 조금 더 높은 상태. 코인원이 가장 많이 안 떨어졌네요. 코인원은 27만 3천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리긴 할 텐데 다시 올라갈 거예요. 저는 요거를 보면서 이게 이미 예견된 거고, 이 예견된 게 이전과 같이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는 조금 생각하기는 어려웠고요. 요게 지금 우선은 매도 물량이 지금 조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고, 이게 잠잠해지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기다리다 보면 실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그것들도 발생이 될 거라 보여요. 자, 우선은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정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드포크가 이루어졌는데 이 하드포크를 인지를 못한 그 투자자들이 뒤늦게 있을 거고요. 그 뒤늦은 투자자들이 가격이 많이 내려갔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네 하는 분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네트워크가 좀 안정됨에 따라 이 BK 시세도 안정권으로 조금 접어들 거라 보이고요. 이 BK 시세가 29만원대가 지금 주요 저항대로 좀 볼 수 있는 가격대여서 29만원대에 있는 이 주요 저항대를 넘어준다 하는 것은 상승 전환으로 좀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고가 지역이거든요. 오늘의 고가 지역인 이 가격대까지도 충분히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락률이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하락률보다는 매우 작기 때문에 이 상승률도 요 가격이 올라가면 상승 전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자, 우선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비트코인 캐시의 하락률이 작은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하드포크 추가 코인은 거래소에서 따로 공지를 할 겁니다. 예. 하드포크에 대한 BCHN에 대한 코인, 그 하드포크 돼서 추가로 에어드랍 되는 코인이 발생이 되었을 거고요. 그 발생이 된 코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스냅샷이 다 이루어졌고, 여러분들이 그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추가된 코인을 아마 에어드랍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코인이 확실히 상장된다는 것은 거래소 공지를 조금 더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거래소는 비트코인 캐시에 지금 하드포크 된 여러분들이 에어드랍 받으신 이 코인에 대해서는 그 거래 지원을 할 것이라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그 하락률은 우선은 나오지 않은 것이 지금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되면 매수세 유입으로도 재차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슈가 없어졌어요. 자, 비트코인 캐시의 가장 이슈로 우리가 덤핑 물량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우리가 호재 내용이 있으면 그 호재 당일날 덤핑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호재가 끝났습니다. 호재가 끝나고 나면 얘는 이제 정상 궤도를 간다 이거죠. 정상 궤도를 간다. 정상 궤도를 갔을 때 이 코인이 추세 전환 가격이, 그러니까 반환점이 어디냐 라고 이거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 추세 전환의 반환점은 29만원대다. 29만원대를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29만원대는 우리가 흔히 일봉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22평선 생명선이라 부르는 이 구역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을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자, 29만원대고요. 29만원대를 살펴보시면 추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많은 거, 그러니까 지지 저항이 좀 완벽하게 많은 자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 보시고 계신데요. 이 빨간 선 지역을 살펴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지지 저항이 꽤 많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이 비트코인 캐시의 앞으로의 그 향방에 달린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상황에서 내일 아침까지 이 비트코인 캐시가 이 가격대를 어느 정도 올려서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남겨준다. 아래 꼬리를 길게 남겨준다 하는 것은 매수세 유입이 강했다라고 보고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이러한 내용들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 비트코인 캐시 들고 계시는 분들 매우 좀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 보이는데요. 이제는 그 이슈 자체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게 트레이딩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29만원대 기억을 해 주시면서 그 매매를 좀 이어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냅샷 찍은 거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따로 공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냅샷 나온 거 그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그 언제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스냅샷 찍은 거에 대해서도 그 에어드랍 토큰이 여러분 계정으로 다들 들어오실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 방송 긴급하게 같이 살펴본 이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요. 내일 아침에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비트코인 그 다음에 그 각종 알트코인들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코빅 거래소의 공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태균님.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를 좀 살짝 드리자면요. 이전 금요일날 생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이 기준점을 우선은 돌파하지 못했고요. 아직도 상승 추세 유지로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 이 비트코인이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아직 그 오른다 했을 때는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하는 내용, 오히려 행보 쪽에 가까운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고는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ME 갭은 어디에서 마감되었는지 그거 한번 좀 확인하시고 방송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게 어디 있었더라. 갑자기 또 CME 갭 확인하려니까 요거일 겁니다. 자, 지난주 CME 갭 그 확인해 주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여기 보시는 15,700달러 부근에서 멈추고 일요일날 시세가 내려갔지만 CME 갭 그 채워진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번 주에 CME 갭은 16,325달러에서 금요일 장이 마쳤고요. 월요일 내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되는 장은 16,325달러에서 시작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시세의 상승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현재 그렇게 조금 하락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상승권 유지다 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들이 더 많았다는 거, 요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 그 10시쯤에 다시 시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완전마구 방송은 매일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아침에 시황, 그 다음에 저녁에 생방송을 통해서 저녁 생방송을 여러분 1부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분석을 해드리고요. 2부는 시청자가 원하는 차트 분석을 해드립니다. 내일 아침 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